윤석열, 이제 그 종말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공수처 하는 짓이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걸림돌까지 미리 제거해준 영장을 발부받고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더니 결국 기한이 다 차서야 경찰한테 넘기겠다고 합니다. 이런 무능의 끝판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윤석열한테 임명장 받은 놈 치고 제대로 일을 하는 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순순히 영장 집행에 응하겠습니까? 당연히 극렬한 저항이 예상됐던 만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현장에서 경찰이 경호처장을 체포해야 한다고까지 했는데 공수처가 반대했다니 공권력을 스스로 포기한 공수처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상식적으로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으로 함께했던 경호처장과 차장이 내란에 깊숙이 가담했을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자들을 먼저 체포하고 구속시켰어야지요. 리더 하나 잘못 뽑으면 조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윤석열에 이어서 저 헛개비 같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이번 주에는 아주 신박한 제품을 준비를 했네요. 닭꼬치.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죠?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이걸 1+1으로 모두 20개를 보내드리는데 23,900원에 무료 배송한다고 합니다. 소스가 들어있어서 또 발라서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다리살, 목살, 파닭, 염통, 똥집 이렇게 들어있는데 멧돼지가 안 들어있나? 닭꼬치 뭐예요? 저거 좀 이렇게 구워가지고 앞에다가 놔두면 나오지 않을까요? 냄새 맡고? 아이고 참. 예, 좀 씹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십시다.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공수처가 하는 짓이 그렇지요 뭐. 에? 그런데 일단 경찰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수사는 우리 소관이다라고 밝혔는데 참 속 터집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일단 영장을 지금 오늘이 이제 기한이 마지막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시 영장을 연장을 하기로 청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오늘은 집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글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한 걸로 일단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주일 정도를 단위로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때도 다들 이제 연장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 그렇게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디는지 몰라서 그런 거지. 대한민국의 경찰이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뻔히 어디 있는지 아는데 거기를 그리고 영장을 들고 거기 공수처 검사하고 경찰까지 같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막았으니까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상황을 지난 금요일 날 생방송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공수처 수사관들 정말 점심밥이라도 먹으러 가듯 걸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많이들 다 우라통이 터졌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도 잘못했지만 지금 소굴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적절한 것이 아니 얼마나 비겁한 자예요. 이게 적어도 지금 신분 상황이 대통령인데 지금 경호처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그 앞을 자기를 막고 있고 소굴을 그리고 그보다 더 막은 거는 그 앞에 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가짜뉴스 퍼뜨려가면서 편지 보내가면서 나 좀 살려줘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뚫어보겠다고 저도 지금 배경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 눈밭에 이 탄핵을 지지하는 분들이 저렇게 앉아 계셨어요 밤새. 그러니까 표현이 그 알루미늄으로 둘러싸이는 초콜릿 키세스라는 초콜릿 때문에 키세스 단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붙었지만 글쎄요 저 모습이 진짜 부끄럽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제는 진짜 소굴이라는 표현이 너무 적절합니다. 영장을 새로 청구합니까? 아니면 기한을 연장합니까? 재발급 청구하면 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일주일 정도. 일주일 단위로 연장해 줍니다. 일주일 단위로? 그러면 이제 경찰이 영장을 집행을 하면 좀 달라지겠죠? 일단 그날 아시겠지만 이제 경찰 50명하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서 30명 정도 80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들어갈 때도 처음이야 뭐 이제 경찰들 경비대 202 경비대에서 자리를 비켜줬지만 이 경호처 인원이 500명 가까이 있거든요. 전부 다 하면.
그러면 뭔가 사전 논의가 되지 않은 한 그 정도 인원이 들어가서 저항했을 경우는 못 두고 간다는 게 자명한 사실이었거든요. 그게 드러났잖아요. 심지어 그 현장에서는 그날 생중계 되는 와중에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경찰 지도 수뇌부에는 빨리 좀 인원 좀 더 보내달라. 그리고 뭐 알려진 것처럼 저 현행범으로 공수처장 체포하겠다. 당연히 체포해야죠. 공수처장 체포하겠다. 체포하겠다.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아니 법원에서 충분히 갖춰서 이거 혹시라도 니네 막았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영장에 붙였는데 그거를 불법이라고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얘기는요. 듣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다 취소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이 집행이 나서더라도 압도적인 인원으로 가야 됩니다. 압도적인 인원과 압도적인 화력, 뭐 경찰 특공대라든가 아니면 헬리콥터를 동원하든가 왜냐하면 그래야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오히려 막을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저기 200명 있으니까 우리도 한 300명 가자. 이러면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한 1000명, 2000명이 가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그 경호처에 사실 경호처에도 그중에도 경호처장이라든가 간부들은 저기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지만 거기도 그냥 어찌 보면 일선 공무원인 사람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지못해 동료들 같이 있으니까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경호처장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경찰에서 압도적인 숫자로 지금 집행이 나서야 한다. 그래야 왜냐하면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야, 뭐 공수처에서 받은 건데 왜 우리한테 집행을 하라 그래? 내지는 경찰에 들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가 그래야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법적으로 실제 문제가 돼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든지 다 갖다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검찰에서 받았죠? 그래도 어떻게든 따졌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영장에 뭐 그런 내용이 없었다. 따졌을 겁니다. 서부지방법원이나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서 나왔더라도 이거 그래도 잘못됐다고 해서 뭐든지 꺼내서 막을 거예요. 오동훈 공수처장 이자라 참 허약하게 짝이 없는 자입니다. 윤석열보다 못해요. 윤석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끼로 문짝 부수고라도 끌어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참 이런 표현 아침부터 쓰기가 그런데 이게 상무질이 중에 상무질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 모습 생각나십니까? 피의자를 상대로 대통령께서 그 귀한 시간 내주시면 이런 그거 한번 보실래요?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해야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공수처의 기본 입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 정말 뭐하고 자빠졌네죠. 대통령께서 귀한 시간 내주시라고? 지금 피의자고 티타임 하자는 겁니까? 공수처 관계자가요. 왜 체포영장 제대로 집행 못했냐 그러니까 1차 집행 때는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당연한 협조를 기대했다. 임세현 대변인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요, 윤석열이 관저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오동훈 정말 잘 안 쳤다. 그 뽑아놓은 보람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윤석열이 지시한 거 있잖아요. 도끼로 문 부시고 총 쏴라고. 그거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미친 개를 다룰 때는요. 미친 개밖에 안 맞아요. 미친 개가 돼야 되거든요. 저게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 미치광이를 다루려면 똑같이 미치광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상식으로 생각합니까? 윤석열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날도 뭐 어떤 유튜버에 의하면 뭐 이게 뭐 팩트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김건희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그날.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미친 작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법과 상식으로 대합니까?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외국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법이 갖고 있는 법치 국가인데 법이 정상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이 아마도 이제 한국과 뭐 교역하고 무역을 하는 나라에서는 봤을 때 와, 저 나라는 법치 국가인데 법이 대통령도 저렇게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교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국가의 신뢰도 자체를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본 겁니다. 전 세계에서.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법 집행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저렇게 불응하고 거기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경호처 직원들 거기 응대를 합니까? 경호처 직원들은요 똑바로 된 공무원이라면 오히려 윤석열을 잡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범죄자를 거기서 맞고 섭니까?
아니 언제까지 역사에 죄를 지을 거예요? 그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 물론 뭐 경호처장이나 차장은 윤석열과 친한 뭐 임명직인데 나머지는 다 국가 공무원이거든요. 국가에 선발된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정부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 업무를 이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정부도 있었던 사람들 분명히 있고. 그러면 나라와 국가를 생각한다면 본인들이 나라의 녹을 먹고 있으면 이 내란 범죄자를 이딴 식으로 옹호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내란 범죄자예요. 그러면. 저 무능한 공수처장 때문에 금쪽 같은 시간 다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란을 일으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체포영장 일주일이 지나도록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놓고 또 수사는 공수처가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수사권도 아예 경찰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하면 안 돼요. 공수처가 뭘 한다는 겁니까 대체.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보세요. 예전에 최승훈 해병 관련해서도 제대로 수사 못했어요. 지금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공수처가 제대로 일한 거 있습니까 제대로? 근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보여요. 본인을 임명해준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대체 뭐 하는 겁니까? 공수처의 태도를 보면 수사에 대한 무슨 의지도 없고요. 체포에 대한 의지도 없다고 보여요. 아니 뭐 양지열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앞부분에 그 정도 숫자 가지고 들어가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이 더 인력 충원하자고 그러면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못하면 경찰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호처장 체포해야죠. 현행범인데 따박따박 한 명씩 체포해 가면서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 한 명씩 체포해서 뒤로 넘기고 경호처장 체포하고 차장 체포하고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경호처장과 차장을 체포했어 봐요. 만약 당시에. 그랬으면 무너져요. 그 사람들은 지휘하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니 쭈뼛쭈뼛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물론 뭐 경호처에서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민주당 주장은 뭡니까? 뭐 실탄까지 준비하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당히 그냥 신사적으로 뭐 대화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거 하려면 뭐하러 공수처를 만든 거예요 대체. 아니 지금까지도 제대로 한 거 없어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받고 그래도 국민들이 마지막에 체포영장 신청하길래 그래도 뭔가 하나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기대감을 쌍그리 무너뜨린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공수처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공수처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수사만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된 법 집행만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뭔 도움이 되냐고요 대체. 중간에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있어야 될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보면 영장 집행도 쇼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 오동훈이라고 하는 자가 뭐 하는 것 보면은 참 아주 어리버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소리만 하고 말이죠. 저런 자가 하고 있으니 공수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수처가 2015년에 출범했죠. 이번에 영장 청구하기 전까지 영장 신청한 전례도 없어요. 그렇죠. 강제 수사라고 하는 걸 해본 적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변호인 그날 이제 공수처 검사 3명만 윤석열 변호인단을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허락해줘서 우리 만나줄게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그 윤석열 변호인단들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변호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으로 서 있었다고는 하지만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고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냐면 다른 것보다도 이 윤석열 측의 모든 논리에 대해서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날 사단이 벌어졌냐면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는데 그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에서도 한번 불렀고 공수처에서도 3번을 불렀는데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영장마저도 거부를 한 겁니다. 그 영장을 거부를 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원, 경찰, 공수처라고 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커다란 틀들을 다 흔들어버렸고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았다라면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렇게까지 흐지부지하게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였던 겁니다. 정말 직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아니 상대는 아까 우리 소장님이 미친 자라고 했는데 거의 미친 게 맞잖아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내란을 저지른 인간 아닙니까?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에게 게다가 경호처에서 애초에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우리 이거 그대로 맞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그러면 그거는 예지를 했어요. 예지라기보다 그냥 정해진 일이었어요. 거기서 무슨 순순하게 협조를 해줄 걸로 알았다? 황당한 어떤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도 탓하는 게 최성범 권한대행한테 지금 우리 막아달라고 좀 부탁한다. 최성범 권한대행 오히려 거꾸로였죠. 알고 보니까 오히려 경찰에 거기 막아라. 공수처 못 오게 경찰에 추가 인력 요청한다라고 행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놓고 보면 무능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지금의
지금 상황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다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대통령으로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권력을 누렸던 자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의 권력의 핵심 상층부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층부에 있는데 그거를 윤석열만 떼낸다고 될 문제도 아닌데 윤석열을 떼어내기조차도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공수처장이란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상황 파악은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동훈 저자는요, 이제 판사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측의 그 검사 출신들이 계속 놀려먹고 뭐 네가 뭐를 아냐 이런 식으로 놀리고 더군다나 이번에도 경찰한테 영장 집행한다고 그러니까 공사 하청 주냐 이렇게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그런 말 들어도 싸게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이 없고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패급 옆엔 패급밖에 없다. 그 윤석열 패급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임명한 사람도 다 패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말에 기대를 했던 우리 국민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웬일로 체포영장 집행하나 했더니 이보세요. 결국은 오동훈이 목적은 시간 끌기 아니었냐라는 게 대다수의 이제 생각인 겁니다. 정말 그 아까 그 영상에서 봤지만 내란 수괴한테 무슨 예의를 갖춥니까? 무슨 사정이에요? 독립투사예요? 윤석열이 예를 갖춰서 사정하게? 이자는 내란 수괴 범이에요. 현행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에 맞게 그의 절차에 맞게 하면 되지. 가서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딱 따박따박 체포를 해야지. 그래서 예를 왜 갖추고 앉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나서 과연 체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이미 이렇게 방송 패널들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윤석열이 도망갈 수 있는 케이스 뭐 1, 2, 3, 4 뭐 이런 거 우리가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당연히 집행돼야 되는데 윤석열 이자는 미치광이고 상식 밖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예외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은 방송에서 많은 패널들이 저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한 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몇 명 가가지고 그 상대가 돼요? 경호처 어차피 뻔히 눈에 보이는 상대를? 그 공수처가 되게 어렵게 만든 기관인데 사실 이번 사건 때문에 공수처가 없어져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오동훈이란 이자 때문에. 최진봉 교수님, 지금 보면 공수처는 영장 집행하러 갈 때 도상훈련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뭐 순순히 응할 줄 알았다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양이 뉴스인가 고양이 TV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찍은 화면을 보면 이렇게 진입을 할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행만 탈 수 있는 방탄차가 이렇게 쫙 합참의장 공간 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마 윤석열이가 그쪽으로 빠져나갔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헬기 같은 게 있으면 위에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아니 용산 참사 때는 헬기도 잘만 쓰더만 그러니까 도상훈련 한 번도 안 해보고 뭐 나와주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이런 병신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구글 지도 가면 다 나와요. 거기에 어디로 합참으로 연결된 도로가 있다는 것도 나오고요. 물론 그건 이제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미리미리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앞에가 막히면 2차, 3차로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예를 들면 페이크를 써서라도 예를 들면 몇 명이 앞에서 저항하고 있을 때 부딪히면 옆으로 튀어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그날도 2차 저지선이었는지 경찰이 다른 길을 뚫고 갔잖아요. 옆으로 산길로. 그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이걸 만약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면 인원도 더 많이 늘렸어야 되고요. 일정 부분 만약에 체포조도 만들어서 방해하거나 뭘 이거 막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체포한다는 것도 다 해야 돼요. 현장에 체포하고 바로바로 싣고 나가고 경찰서 데려가고 현행범이잖아요. 현행범. 현행범을 무슨 영장도 필요 없어요. 잡아가지고 바로 가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나하나 떼어냈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것도 안 하고 있죠. 충돌을 물리적 충돌이 무서워서 못했다고 그래요. 저들은 몸으로 맞고 심지어는 개인화해까지 지참하고 있었잖아요. 방탄자까지 다 있었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고 버스까지 동원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고 있는데 아니 집행하러 간 사람들은 법을 막고 있는 사람들의 한 행동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본인들은 신사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잡겠어요 윤석열을. 아니 경호처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현행범으로 붙잡아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데리고 가야죠 그냥.
왜 경호처장을 현장에서 안 잡았냐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준비가 철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경로들에 대해서 미리 연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획을 경찰과 함께, 그리고 자기들이 할 자신이 없으면 경찰한테 일임을 하고 본인들 앞에 앞장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경찰이 알아서 경호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갈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휘한답시고 경찰이 하려고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막고, 도리어 경찰이 만약 가서 주도권을 갖고 만약에 집행을 했더라면 됐을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봐요. 아까 뭐 인력 충원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경호처장에 대해서 체포도 하자고 주장을 했고,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됐다고 하면 5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버텨서 끌고 나와야죠. 그리고 경찰력 더 지원받으면 더 많은 경찰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장이 집행이 안 될 걸 생각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의지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쁜 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저는 이자가 지금 보면 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동훈 공수처장. 지금요, 공수처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검찰의 수사 제2첩도 고려 중 독단적으로 할 이유 없어. 이 내용을 보수형님 TV님께서 지금 띄워주셨는데, 이걸요, 지금 검찰의 또 수사 제2첩을 고려한다. 검찰이 공수처로 넘겼지 않습니까? 왜 공수처로 넘겼습니까? 공수처하고 경찰이 공조본을 꾸렸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게, 내란죄를 왜 검찰이 수사하냐?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지 않냐?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만 수사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찰한테 넘겨야 되는데, 공수처가 이제 그 부분 직권남용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공조본을 꾸려서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어리버리하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검찰로 넘긴다 그러면 또 이제 권한 논쟁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뭔가 확실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보여줘야죠. 경찰이 지금 다시 집행을 경찰로 넘긴다라고 하니까 웃음밖에 안 나온다. 주말 내내 체포영장을 쥐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체포 시한 하루를 남기고 공문을 보냈다. 웃음밖에 안 나온다.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경찰로 하청을 주겠다는 말이냐. 윤 대통령 수사를 전부 경찰로 제2첩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해야지요. 공수처를 손 떼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검찰로 지금 다시 이첩한다는 얘기가 실제로 오동훈 공수처장 입에 나왔었다면요, 그냥 공수처장 스스로 공수처 해체해달라고 요청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건 초기에 도대체 어디서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 가지고 논쟁 아닌 논쟁이 벌어졌어요. 경찰이 지금 내란에 관해서는 경찰만 지금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하는 게 맞다. 내지는 대통령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니까 공수처가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였고, 검찰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김용민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그 군에 관련된 주요 장병들 다 이미 신병 확보를 했고 수사가 가장 앞서 있었고, 김용민에 대해서 이미 재판에 넘길 정도로 수사 속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다가,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렇게 논란이 있고 국민들로부터 이제 검찰이 비난받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지 않고 사실은 공수처에 이첩을 시켰던 겁니다. 그게 원칙이었는데, 근데 이게 참 어처구니없는 게, 아니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어디서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고 그 불이 정말 번져 나가가지고 그 집안을 통째로 삼켜버릴 만큼 큰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누가 됐든 어디서 어느 소방관이건 뭐 서울 서부에서 왔든 뭐 어디서 여의도에서 왔든 내가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불을 누가 끄느냐를 가지고 다툼을 벌이는 한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나마 국민들이 그래, 공수처 니네 설치된 이후로 제 역할을 한 번도 못했고 원칙적으로 대통령이니까 한번 이 사건이라도 뚫어서 앞으로의 이런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에 좀 위상을 세워봐라. 그리고 검찰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고집부려서 맡았던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의지해줬고 믿어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배신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있으면, 야, 이거는 진짜로 시간 벌어주기 했던 거 아니야? 오동훈이라는 사람이. 여론에 마지못해 떠밀려가지고, 자신도 없고 이게 할 의지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한번 나가는 척이라도 한번 해줘야겠다라는 정도. 하지만 우리는 못할 게 뻔하니까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쓱 빠져나가려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니냐? 그런데 그 사이에 이 국민들 마음에 불이 옮겨 붙은 거죠. 지금 다들요, 고통스러울 지경에 이른 겁니다. 날은 추운데. 아니, 수사는 검찰에 제2첩하고 영장 집행은 경찰에 넘기고, 그럼 공수처 뭐하러 있어야 합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폭하세요. 어? 국민들 분노만 더 키우지 말고 이번에 공수처 없애버려야 됩니다. 공수처와 함께 없어질 조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경호처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지금 한 줌도 안 되는 경호처 인력에 기대 가지고 속을 해서 버티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경호처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 게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고. 왜냐하면 지금처럼 경호처가 지난번도 마찬가지예요. 탄핵돼 가지고 직무가 정지된 그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 사병으로 전락한, 그러니까 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병으로 전락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법 집행도 방해하고 그걸 못하게 막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처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호처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인 범위 내에서 법의 한계 내에서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인데 윤석열의 사병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경호처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경호처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법 취지, 헌법에 기반한 영장주의에 의해서 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사법부가 발부를 했다면 그거는 경호처라 하더라도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법 위에 자기들이 쓰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법 위에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에요. 왕입니까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아니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영장주의에 근거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고 경호처는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는 예정이 경호법에 의해서 한다. 경호법은요 헌법보다 저 하위에 있는 법률이에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을 거부하면서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호처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체?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지만 경호처라는 처가 없더라도 경호는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경호처가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경호처장 박종준 저자는 어떤 자입니까? 경찰 출신이죠. 그런데 선거에 2번이나 나왔다가 떨어졌던 자입니다. 저는 어제 경호처장이 갑자기 뭐 기자회견을 하길래 딱 봤는데 대통령 바뀐 줄 알았어요. 대통령 담화 발표듯이 딱 태극기 뒤에다가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입니까? 경호처장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경호처장이 윤석열 경호처장입니까? 헌법기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경호처장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앞에 나와서 정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 외부로 유출해가지고 그 앞에서 지휘하고 있는 그 몇 줌도 안 되는 그 자들이 바로 그걸 들면서 박종준 찬양하고 연호하게 만들더라고요. 개인 정치하고 자빠져 있어요. 이자 씨 부리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임세은 대변인님, 박종준 저자가요. 그날 체포영장 집행할 당시에 일단 공포탄을 쏘고 그래도 안 되면 실탄까지 써라. 이렇게 지금 명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저자야말로 수괴 중에 수괴 아니겠습니까? 내란 수괴 범죄 동조자죠. 그리고 범죄 은닉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경호처장이 정치인이 경호처장이 된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실무를 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경호처장을 맡았었는데, 희한하게 윤석열은 뒤가 구린 게 많아가지고 지 측근만 딱 앉히지 않습니까? 김용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박종정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보루인 거예요, 이 경호처가. 근데 그 국가공무원이라는 그 위상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저자가 국가의 위상을 고려해서 했는데, 국가 위상 떨어뜨리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불확실성 가장 증폭시키고 국가 위상 떨어뜨리고 정말 구질구질하고 등신 같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나라를 망치고 있는 자를 내란 범죄 현행범을 왜 막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우리나라 삼권 분립 국가 아니에요? 근데 무슨 근거로 자기들이 뭔데? 왕이야? 왕이에요?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저게? 그리고 입장문을 왜 발표합니까? 소위 말해서 김건희 말로 지가 뭔데? 쥐가 뭔데 지금 나와서 그러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윤석열 집단은요, 그냥 단체로 해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하나만 미치광이가 아니에요. 주변인들 죄다 미치광이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해야 되나? 딱 그 말이 맞다 봅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지금요, 생각해 보면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게 경호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경호처장, 차장부터 내란 가담으로 바로 체포하고 정리를 했어야 그게 순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처장은 특히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란, 그러니까 계엄 선포 과정에서 모든 과정을 옆에서 가장 근접해서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당시에 안가에서 경찰청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왜냐하면 이제 경찰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장, 그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장, 그들을 전화해서 오라고 했던 인간이 바로 이 박종준이에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사람은 또 하나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박근혜 때 청와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과연 박종준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 과정에서 전혀 개입이 안 됐을까 하는 의문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 이거 조사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어쨌든 경호처, 이 사람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경찰청 차장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경찰청장, 그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장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과정에서 이 박종준이라는 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부분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현행범으로 입건이 된 상태에서 경찰이 지금 부르고 있는데 계속 불응하고 있거든요. 강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대통령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 경호처장, 경호차장 두 사람 강제 집행해서 붙잡아 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에 관련된 역할이 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도 조사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 조사 과정에서 이 박종준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 하는 부분은 반드시 조사해서 내란 연관성이 있다면 처벌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근접해서 대통령을 경호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디를 갔고 이걸 다 알고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찰 인맥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고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살다 경호처장 담화를 다 듣는 건 또 처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 태극 걸어놓고 한쪽에 경호처 마크를 걸어놓고. 박정희 때는 저랬다고 합니다. 박정희 때는 경호처장이 사실상 대통령 경호실장이 대한민국의 이기자였다고 하는데 2025년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을 수 없는 모습을 지금 경호처장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고요. 일단 논리는 그런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우리들의 본연의 임무다라고 했는데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 내지는 이 파면당한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었을 때 가지고 있던 주의 중에 유일하게 보장하는 게 경호입니다. 근데 그 경호를 왜 해줄까요? 탄핵을 당했고 파면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대통령이라면 사실 국민들 중에 누가 또 화를 참지 못하고 가서 생명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서 뭐 돌이라도 던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피하자. 설령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사람을 심판해야지 민간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심판되는 걸 막아주자라는 의미의 경호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번처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법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가 막으라고 경호처에서 탄핵당한 대통령도 경호해 주는 거 아닙니다. 법을 왜곡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할 때 담화에서처럼 그 영장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법원에서
그 윤석열 측이 신청한 이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유 없다. 이거 우리 영장을 다투는 법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이 경호처가 빠져나간 이유는 뭐냐면, 물건을 찾아서 꺼내오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허가를 해줘야 되지만,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 군사상 비밀을 이렇게 침해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판사가 자의적으로 덧붙인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말을 영장에다가 굳이 혹시라도 사안인 만큼 경호처에서 무리하게 막았을까봐 거기에다가 적어놓은 건데, 그걸 또 핑계 삼아서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이자들은요, 어떤 식의 명확한 어떤 결정 내지는 법원에서의 판결 내지는 뭐가 있어도 뭐라도 끌어다가 강제로 막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국가적으로 공권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동원해서 결국 그 물리적 충돌 자체를 못 쓰게끔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것밖엔 방법이 없어요. 뭐 이거 결정 났죠? 뭐 헌법재판소 또 저거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제로거든요. 없거든요. 그래도 또 엉뚱한 핑계 될 겁니다. 빨리 이거 그냥 공권력으로 최대한 경찰을 동원해서 진압해야 합니다. 경호처장이 이런, 참나. 저는 어제 그걸 들으면서 제일로 황당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1979년 12.6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 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자가요, 경찰대를 수석 졸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아주 나쁘게 쓰는 자들이 지금 저 소굴에 같이 있는 겁니다. 1979년 12.6 사태를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때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된 게 중요한 사건입니까? 79년 12.6 사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가 김정희 총탄에 죽은 날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차지철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지철이 경호실장이었어요. 차지철이 그 앞에서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모욕을 주고 김재규를 저기 하니까 이런 버러지 같은 놈하고 총을 쏜 거 아닙니까? 차지철 때문에 박정희가 얼마나 혼군이 되고 어리석어지고 마지막에 총기를 열었습니까? 그런 역할을 지금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이제 경호처에 대한 재정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실 산하에 이제 경호처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합 중국의 이제 비밀 경호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미국 국토안보부 그 산하에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 관련된 경호뿐만 아니라 위조 집회 방지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는 그 일부의 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후에라도 지금 경호처가 착각하는 게, 자신들은 대통령 보호하는 게 최선의 업무로 생각하지만 지금 헌정을 망가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병처럼 보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추후에라도 이제 다음 정부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미국 같은 경우처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대통령의 업무 이런 걸로 이렇게 약간 격한 좀 말이 좀 그렇지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제란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 제도 때문에 이 경호처가 자신들을 사병처럼 생각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라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재정립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도 한꺼번에 해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요상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막 윤석열 쪽에서 내세우면서 마치 이걸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짚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휘둘리는 모습을 공수처가 보이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약점을 잡고 계속 목을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오늘 2부에서 전문가 모시고 우리가 임지보 옹서강대 교수님 모시고 다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또 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기기로 했는데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국수본에서요, 공수처에서 보낸 집행 지휘 공문이 법적 결함이 있다, 이렇게 지금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국가수사본부는 이제 경찰 쪽의 입장입니다. 예. 경찰이 소극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다만 아까 저도 이 부분을 듣자마자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뭐냐면 영장을 발부해 준 거는 공수처에 해준 겁니다. 아하. 법원이. 예. 그러니까 영장을 집행하는 거는, 아까 제가 물리적으로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하라고 하는 건 이 공수처법에 의해서라도
그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일으킬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경찰에게 상황을 통제해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협력이에요. 그 법에 근거한 협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력을 동원해도 뭐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도 경찰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충분히 많은 경찰력이 그런 방식으로 통과가 되는데, 문제는 집행 마지막 순간에 이 체포영장의 집행은 어떤 뜻이냐면,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날 아마 설명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서 윤석열에게 당신 체포합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무기권 행사할 수 있고 합니다라고 영장을 제시하고 수갑을 채우는 딱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영장이 집행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48시간 내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집행,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이거 보여주고 당신 이제부터 체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은 공수처에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공수처장이 아이고 경찰 니네가 해, 당신이 하세요 라고 해버리는 순간 또 약점을 드러낸 거고, 물론 저는 이걸 지금 뭐 윤석열 측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늘어진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또 빌미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야, 이렇게 무조건 우리 보고 다 하라면 어떡해. 이 상황 정리를 법적으로라도 당신들이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따라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몇천 명 보내가지고 딱 꺼내 놓을 테니까, 정리해 놓을 테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당신들이 나서라고 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내준 건데 무조건 우리한테 넘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아마 제기를 한 걸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이런 걸 최상목 대행이 딱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자는 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같이 하는 거죠. 더 황당한 거는요. 경호처에서 경찰 인력 더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또 보냈다잖아요. 협조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최상목 도난대행이라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상목이 여기서, 왜냐면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현재는 권한이 중지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도 저는 최상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권한대행이 그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러면 집행을 협조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경호처라 하더라도 지금은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윤석열한테는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경호법도 법적인 근거에서 하는 겁니다. 경호를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아니라고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지금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이 지시를 해서 더 이상 영장 집행, 그러니까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으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경호처를 불응하면 그건 경호처장을 해임해야 되는 거죠. 해임권도 지금은 수사관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시하고 말 안 들으면 해임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해요. 모르겠다 그래요. 경호처가 판단하래요. 뭐하러 하는 거예요, 권한대행을? 아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데 경호처가 알아서 판단하라뇨. 경호처가 무슨 독립된 기구예요? 경호처는 정부 기관이고 그 기관 중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권한대행이 충분히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발뺌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윤석열이 잡혀가는 거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법률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반드시 최상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미 헌법재판관 2명 임명했잖아요. 저는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경호처장, 공수처장, 최상목 대행 다 그냥 뭐 제대로 하는 것을 안 보여주니까 윤석열 쪽에서는 오케이, 버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작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피아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술 먹을 때.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데 지금 모두가 약간 범인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 대행이든 지금 박종진 박종준 경호처장이든 다 한패거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 끌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이 지금 가장 기대하는 게 4월 18일,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 끝나는 날까지 버텨보겠다는 게 이들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차곡차곡 밟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자들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법과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상 밖의 영역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태연하게 저 개 산책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작전을 짜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경호처장이나 지금 최상목이나 다 한패거리들입니다. 이들은 다음 정부가 되면 무조건 감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과 같은 배를 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일단 경호처장, 차장 체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지금요 많은 군대의 자식들을 보낸 부모들 걱정이 많고요. 특히 수방사 지금 그 자식들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 불법한 명령에 동원이 돼가지고 일단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막아 그렇게 하는데 가야죠.
그러면 부모들은 내 자식이 지금 행여라도 내란에 이렇게 가담하는 걸로 처벌받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만에 하나 발포라도 해가지고 큰 죄인이 돼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 같이 그냥 함께 불구덩이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이 미치광이들한테 우리 자식들을 맡겨놓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판국이 돼 있는데 윤석열은 오로지 지 목숨 하나 살자고 지금 휘하의 모든 사람들 다 구속되고 있는데 야 우리 끝까지 같이 죽자 이러고 있는데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왜 뭐 때문에 윤석열하고 같이 죽어야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 잘못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니 실제로요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을 막을 때 그 피해는 본인들한테 오는 거예요. 윤석열 지키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그걸 지시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지시를 받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금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니까요. 최근까지 다 했잖아요. 경찰이. 그거 한 명씩 처벌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국가를 방해하라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군대 보내놨더니 한다는 이 동원되는 게 결국은 이 범죄인을 막고 있는 범죄인을 보호하는 일에 지금 동원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리고 원래요 55 경비단은요 외곽 업무만 하는 거예요. 그 경호 무슨 대통령 근접 경호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그 소위 소굴이라고 하는 곳에 옆에 그 외곽 경비만 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기에 동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파견받아 온 군인들을 왜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대체.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도 없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동생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동원을 시켜가지고 범죄자를 만드는 행동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싸움은요 목숨 걸고 싸우는 놈이 이기는 법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알잖아요. 내가 만약에 끌려나가면 이걸로 영원히 이 세상과는 끝이라고 하는 것을. 체포영장 집행되죠. 그러면 구속되죠. 재판 받을 때까지 계속 구속되죠. 사형이나 무기징역 받죠. 살아서 세상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버티는 거죠. 그런데 공수처 아주 한가하기가 그지없어요. 경호처장 지금 이렇게 경호처 차장 이렇게 하면은 바로 조치를 해서 체포하든지 그래야지. 한 분은요 7일 날 나오시고요. 한 분은요 8일 날 나오세요.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가하게 싸워가지고 어떻게 제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죽기 살기로 경호처장 차장도 마찬가지죠. 같이 죽으니까 같이 죽으라고 하세요. 같이 죽겠다는데 잘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법이 엄정함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현행범을 체포하지는 않고 7일 날 나오시고 8일 날 나오시고 이런 짓을 하고 자빠졌습니까? 그러니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쥐새끼도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어요. 지금 딱 그 형국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한가하고 태연하게 하고 있으니 국민들 염장만 지르고 말이죠. 오늘 제가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면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막 걱정이 되니까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오늘 체포영장 집행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당장 오늘 들어가요 구치소로. 지난번에 용빠따 때 양지열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것 보고 내가 상당히 좀 많이 즐거웠는데 오늘 여러분 힘드시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게요. 자 오늘 만약에 체포가 됐다. 그래가지고 구치소로 갔다. 그러면은 맨 먼저 뭐부터 하는지 좀 압시다. 양지열 변호사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던데 맨 먼저 어떻게 합니까? 옷 다 벗기죠? 벗기는 게 아니라 갈아입으라고 하죠. 예. 그거 손대고 싶겠습니까? 아니 지가 뭐 알았어요. 지가 알아서 은밀한 갈아입으라고. 데까지 다 검사한다 그러던데. 은밀한 데를 이제 직접 육안으로 들어오니까 목 검사를 하고 예.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아. 안에 뭐 같은 걸 뭐 이렇게 감춰갈 수 있으니까 그 안에 뭐 금속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탐지를 다 하게 되는 거고요. 엑스레이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좌식으로 앉아있을 때 이제 교도관이 직접 보는 경우도 있고요. 구속을 시킬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뒤로 돌아 벌려 뭐 이렇게 안 합니까? 예전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차마 그렇게는 못해서 이렇게 칸막이 만들어 놓고 따로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 의자 밑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모니터로 들여다봅니다. 그 절차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도 다 똑같은 거죠? 해야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돼요. 예. 구속되는 신고한 다 구속하는 아마 의왕구치소에서 의왕 쪽에서 서울구치소가 의왕이 있죠. 예. 거기로 이제 관할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있는 곳에서 집행을 할 것 같고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경호처 이야기도 맞닿아 있긴 한데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냐면 살인죄가요.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입니다. 예. 징역 5년 이상. 근데 내란은요, 사형 아닌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살인죄보다도 훨씬 무거운 범죄예요. 5년에서 30년인데 30년을 뛰어넘어서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심지어 대통령이 살인을 저질렀어도 형사소추를 못 하잖아요. 근데 내란은 아예 못 박아놓은 거예요. 야, 이건 너무 심각한 범죄니까. 그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뭐 헌법재판도 트럼프처럼 우리 통치행위니까 못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요. 내란이기 때문에 형사소추 받는다라고 헌법에서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만큼 무거운 범죄였는데 밖에서 보조시 지금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체포할 때 이제 자, 당신을 내란죄 피의자로 체포합니다 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수갑을 채워서 두 사람 이상에 의해서 이 차에 태워서 지금 공수처 관할령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수처로 체포한 다음에 공수처로 데려가서 조사를 하고 영상 녹화실에서 다 그것도 무슨 헛소리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또 엉뚱한 데서 녹화된 거 없으면 또 거짓말할 수도 있고 법정에서 뭐 공수처 수사관이 나 때렸어 이런 황당한 소리 하고도 남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상 녹화를 하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이틀 정도는 이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그렇게 재우고 그다음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원의 판사 앞에서 영장 실시심사를 받으면서 자기는 또 거기서 헛소리 하겠죠. 이거 정당한 행위다. 그럼 누가 들어보겠습니까? 당연히 구속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윤석열이 들어가면 독방 씁니까? 주요 피의자 내지는 주변에 이제 주변에서 위해를 갈 우려가 있는 사람. 아무리 그 구치소에 있는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윤석열이 들어가면 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가둬놓는 겁니다. 밟아버리고 싶죠. 따로 가둬놓고 그리고 CCTV가 있습니다. 그 방에는 항상 24시간 감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게 가끔 요즘에 나라법으로 이렇게 죄진 사람들 편하게 먹여야 되냐라고 해서 식단표 이렇게 공개되지 않습니까? 보면은 식단표만 보면 일식삼차대로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막 분노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요, 소고기 묵국 이런 거면 진짜 소가 발만 나는 물입니다. 진짜 못 먹습니다. 오늘 그거. 메뉴는 뭡니까? 오늘 메뉴 아까 잠시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 저렇게 안 나오는 이유가 메뉴가 부실해서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구치소 메뉴가? 그래서 저는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윤석열만 특정해서 술상까지 차려줄 테니까 제발 좀 나와라.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식단표가 저렇게 나오는군요. 예, 법무부 오늘이 교정본부에서. 이런 겁니다. 오늘 김치찌개도 있네. 월요일이니까요. 1월 월요일 아침은 물만두국에 무말랭이 무침이고 배추김치고요. 점심은 콩나물국, 스파게티가 있네. 그렇게 잘 줘요? 전동 샐러드 잘 주네요, 봐. 그러니까 제목만 이렇습니다. 제목만. 이게 뛰어나요. 제목만 이렇고요. 안동 찜닭 진짜 닭 냄새만 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거 잘 먹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예, 이른바 사식이란 걸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 사식이 아직도 바깥에서 음식 들여보내주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요. 한 달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영치금을 씁니다. 그럼 구치소, 교도소 내에 있는 매점에서 사서 먹는 겁니다. 근데 그 매점에 있는 음식조차도 우리 이게 바깥에서 사 먹는 거랑 비교하면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일단 영치금 같은 거 말이죠. 지금 막 옆에서 윤석열이 뭐 지켜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윤석열이 구속되는 순간 다 신규로처럼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자들이 무슨 의리가 있는 자들입니까? 없어요. 지금 당장 향해라도 뭔가 좀 훗날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 저자들은 윤석열이 구속되는 순간 산산조각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체포를 하고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남아에서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국회의원들 오늘 40명인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앞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구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됐어 봐요. 나몰라라 하고 이제는 법적인 처벌 받으세요.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가 안 되니까 뭔가 기회가 있겠구나. 이러다가 탄핵도 넘어갈 수 있겠네.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공수처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니 구속이 돼야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수사기관들도 이제는 확실하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수처가 제대로 못하고 경찰이 들어갔는데도 집행이 안 되고 이러면 아 이거 안 되겠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겠네. 나 돌아올 수도 있겠네. 이러면 눈치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을 해야 되고 구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범죄 피의자를 저렇게 자기가 원하면 마음대로 법 위에서 군림하듯이 왕이 되듯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선례를 남겨놓으니까 그 밑에 따르고 아직도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더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속하고 반드시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한 공수처가 그 일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요, 이 윤석열 쪽에서 동원한 이 파리떼들이 많이 들끓고 있는데요. 우리 백운기의 정치 1번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오늘 또 아주 그 알바 찌끄러기들이 많이 들어와서 설칩니다. 리베르떼 이자는요, 계속해서 지금 갈비찜 요리하는 방법을 도배를 하고 있어요. 차단해야지.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런 놈들도 있구나 생각하고 그냥 거기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딱 들어가 가지고 누르고 차단하면 그자가 올린 글 안 보입니다. 갈비찜 많이 먹어라. 먹어. 우리는 생각이 없다. 리베르떼야. 예. 지금 리베르떼 말고 또 뭐 스케치들 뭐 여러 애들이 지금 막 들어와서 지랄 발광을 하는데 임세현 대변인님, 네. 이자들 이렇게 한 번씩 올리면 얼마 받나요? 한 번 올린데 1원 주나요? 5원 주나요? 850원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850원 그렇게 네, 많이 줘요? 네, 850원 받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알바를 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과 생각이 다르고 신념이 다른 데를 굳이 와서 그 불편한 내용을 남긴다는 자체가 매우 변태스러운 짓이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좀 낭비하는 게 아닌가. 좀 제발 니네 동네 가서 놀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정말 이런 자들은요, 참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가장 인간이 아닌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재난이나 참사가 났을 때 악성 댓글을 올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가 나 궁금해요. 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했으면 좋겠어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그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댓글을 올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아예 공동체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득식을 합니다. 지금 여당의 국민의힘, 여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국민의힘 이자들이 그 속을 앞에 30명이나 지금 모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자들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지금 뭐 김민전, 이철규, 권성동, 권영세 하는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지수만 높아지니까 하나만 들어봅시다. 김민전. 왜 중국 사람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야.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 입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가 한중 관계를 이렇게 작살내는 발언을 해가지고 뭐를 얻겠다는 겁니까? 짧게 한번 들어봅시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기를 안다. 한 번 농사 짓지도 않았던 트랙트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나. 아니 최진봉 교수님 왜 중국인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뭐 북한 연결시키려고 저러는 거예요. 공산주의 연결시켜. 그러니까 저는요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정 뻔한 레파토리 아닙니까? 중국 연계시켜서.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뭐 그냥 추측해 볼게요. 나중에 북한군도 왔다 그럴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간첩들이 왔다. 이런 얘기도 할 사람들이라니까요. 저 사람들은. 아니 저 집회에 중국인이 왔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증거도 없고요. 무슨 논리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대체? 그러니까 저는 중국 연결시키면 북한 연결시키고 북한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빨간색 입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종북 세력 얘기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종북 세력들 좌파들 종북 좌파라고 좌파도 그냥 좌파라고 종북 좌파래요. 그거 연결하려고 중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빌드업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소위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세력들 결집시키려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말을 통해서 지금 현재 탄핵이 무슨 이제 나중에는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북한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저게 무슨 논리도 맞지 않고요. 근거도 없어요.
중국 사람이 와 있다는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대체? 아니, 저런 말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나라를 가지고 엉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탄핵을 막겠다고 그냥 뭐 가짜뉴스 선포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저는 그러니 이제 한중 관계도 문제지만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관계도 문제지만 저걸로 가지고 종북 세력으로 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세력들을 민주당을 그렇게 몰려고 하는 것이고요. 큰 그림에서는 그런 문제가 결국은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이 정치 환경에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까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김민전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뭐를 노리고 저러는 것 같습니까? 뭐 저는 노린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윤석열 내지는 윤석열을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겠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고 최고위원 자리도 있었지만 딱히 정치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외에 어떤 정치적인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정책을 내놔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적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윤석열이 탄핵된 것과 동시에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이 자리에 오른 나는 동시에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건가라고 봤더니 또 이렇게 뭐 그런 어떤 헛된 어떤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나와 있는 분들 또 그리고 그들을 부추기는 극우 유튜버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말들이고 믿을 근거가 하나도 없는 말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그 유튜브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정치에 끼치고 있는 해악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선전선동으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뒤에 숨는 거예요. 아스팔트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저도 지켜해 주십시오. 윤석열이 잡아가면 그 다음에 이 나라를 그나마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윤상현이나 김민정 같은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기들 보호할 수 있고 2차적으로는 그 다음에라도 내가 어떻게든 정치적인 세력으로 남으려면 결국 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굉장히 불행하게도 그 중국인들이 와서 여기 탄핵 집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황당한 얘기를 생각보다 저도 너무 과도한에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이 일이 애초에 왜 벌어졌는지를 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는 자가 그걸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 선전선동을. 한때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사령관을 지냈던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자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논리에 자기도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기꾼이 가장 큰 사기꾼의 기초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거든요. 다 그런 망상에서 사로잡힌 인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까 댓글 잘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요. 이제는 이렇게까지 이 망상을 하는 집단들이 늘어나게 된 배경은 뭐냐. 그리고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 그걸 부추긴 자들은 누구냐. 여기까지도 저희가 대비를 하고 앞으로 긴 시간이 걸려서라도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미래가 어두워질 겁니다. 진짜.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돼야 한다. 우리가 이번에 쭉 지켜보면서 놀라는 것들이 있죠. 윤석열 서울법대 나왔죠. 지금 그 똘마니들 그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고시 패스하고 그랬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노상원 야구방망이 준비시키고 이제는 육사를 수석으로 입학했던 자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자입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정말 왜 교육이 중요한지 그런 것도 다시 좀 깨닫게 됩니다. 나라를 자꾸 이렇게 두 동강 내고 이러는 자들요. 반드시 밝은 해가 떠오르면 다 함께 타 죽게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그게 진리고 그게 역사입니다. 오늘 참 여러분들 어지럽히는 댓글 때문에 좀 힘드셨죠? 만도리 님이요. 리베르테 3번이나 차단했는데도 또 나오는 좀비 이럴 수도 있나요? 그러셨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지금 이 리베르테라고 하는 똑같은 아이디 똑같은 프로필 사진으로 최소 10명 이상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네요. 계속 저희가 차단해도 또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날뛰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백운기의 정어리 TV가 이제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우리가 더 함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번에 고양이 뉴스가 그랬다고 그러대요. 고양이 뉴스가 이번에 윤석열 그 속을 딱 촬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봤는데 그걸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냐 고발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영상을 내보내는데 이번에 그 소구를 이렇게 찍었던 방송사들 함께 고발을 했다고 그래요. KBS, MBC, SBS인가? 거기에 고양이 뉴스가 들어가니까 고양이 뉴스가 대한민국 4대 방송사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백운기 TV도 가서 현장에서 좀 찍을 걸 그랬네요. 망원에 이제 사는 대로 가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오늘이 이제 영장 기한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은 확실히 미추광이 반란 수계를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아마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손을 슬슬 떼는 것 같은데 빨리 정리하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헬기도 동원하고 또 병력도 동원하고 특공대도 동원하고 윤석열 자자가 끌려 나오는 것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순간을 이번 주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 궤변으로 법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2부에서 임지봉 교수님과 함께 그 논리를 무찔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함께 해 주시고요.